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대만 TSMC는 결국 미국의 압박에 무릎을 꿇습니다. 반갑습니다. 반도체와 IT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현재 반도체 업황은 하루가 다르게 긴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자급을 선언했고요. 이에 따라 대만 소재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가 미국행을 택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웨이의 신규 물량을 계약하지 않으면서 중국 물량을 손절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TSMC의 매출 중 약 60에서 70% 정도가 미국에서 발생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 기업인 퀄컴과 엔비디아, 그리고 AMD 모두 미국 소재의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TSMC가 절대 놓칠 수 없는 대표적인 대형 고객들이죠. 게다가 TSMC는 상업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사무기에 탑재되는 군용 반도체까지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과의 끈이 공고하게 맺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반면 중국의 경우 매출액의 10%에서 15%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상당수가 화웨이의 물량입니다. 화웨이가 미국의 거래 제한 기업 리스트에 올라가면서 퀄컴의 칩셋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을 이용해서 기린 칩셋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다만 하이실리콘은 공장을 가지지 않은 팹리스 기업이기 때문에 개발한 칩을 생산해줄 파운드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중국 내 파운드리 기업의 경우 가장 큰 파운드리가 SMIC입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14나노 공정을 안정화시켰을 정도로 공정 기술이 한참 뒤처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TSMC에 물량을 몰아줬습니다. 중화권 반도체 동맹의 결성을 알리는 서막이었죠. 하지만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미국이 화웨이에 공급되는 반도체 중 미국의 장비나 기술이 25% 이상 포함된 제품을 공급할 때에는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게 하는 제재안을 통과시킵니다. 화웨이가 칩을 조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칩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긴 했지만 아예 공급을 막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화웨이는 후위를 기약하면서 TSMC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면서 버티기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팬데믹의 책임을 중국에게 돌리면서 중국 보복 조치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화웨이가 설계한 반도체를 제조할 때 미국의 장비나 기술이 들어간다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초강력 제재를 뽑아들면서 화웨이는 고성능 칩셋을 공급받을 구멍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가 동양 기업들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반도체 자급을 선언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각종 반도체 기업들이 리쇼어링과 해외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대만 TSMC는 결국 미국의 압박에 무릎을 꿇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2025년도까지 5나노 이하 공정 제조를 담당하는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5나노가 선단 공정이기는 하지만 2025년도가 되면 5나노가 더 이상 선단 공정은 아닐 것입니다. 선단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력으로 생산하는 공정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개발하는 신규 공정을 의미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TSMC는 5나노 양산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도 빠른 시일에 5나노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TSMC는 5나노가 주력이고 그 이하가 선단 공정인 반면 삼성 같은 경우는 아직은 6나노 수준이기 때문에 5나노가 선단 공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2025년도가 된다면 기술이 더욱더 고도화되면서 더 이상 5나노도 선단 공정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어찌되었든 2025년도가 되면 더 이상 선단 공정이 아닌 양산 공정 중 하나가 될 5나노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투자냐라고 하는 갑론을박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공장이 미국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반도체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 사건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삼성도 맞불을 놓습니다. 바로 평택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 것인데요. 이로써 삼성은 기흥, 화성, 그리고 미국 오스틴에 이어서 평택 파운드리 라인까지 총 4개 팹에서 파운드리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삼성은 이미 미국 오스틴에 파운드리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파운드리 라인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11나노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평택의 파운드리 라인을 보강하기로 투자 계획이 잡혀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잡혀진 투자 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한간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자급 정책에 따라서 삼성도 미국 오스틴 라인을 강화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죠. 그러면서 미국 오스틴 라인에 대한 투자가 잠정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삼성으로서도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오너 리스크 때문에 예정된 투자를 발빠르게 진행하는 데에 언제까지 발목을 잡힐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 걱정이 되죠. TSMC는 2025년까지 5나노 공장을 짓는데 삼성 파운드리는 11나노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 라인에 한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오스틴 라인을 증설하거나 아니면은 라인 공정을 좀 더 고도화된 공정으로 바꿔야 될 필요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너 리스크 때문에 빠르게 결정해야 될 그 모든 투자의 계획들이 잠정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크나큰 타격이죠. 그래서 일단은 TSMC는 미국행을 택하게 되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국내 투자에 집중을 하는 형국이 생기고 있습니다. 삼성의 평택 파운드리 라인은 2021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젠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에서는 5나노 이하의 최신 공정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어요. TSMC는 미국의 라인을 구축함을 통해서 산지 직송을 택했습니다. 반면 삼성의 경우 국내 일자리 창출과 미국과 중국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심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팹리스가 융성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내 파운드리의 수요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의 제재가 화웨이에서 중국의 팹리스 기업 전체로 확대되지만 않는다면 삼성의 평택 파운드리 투자라고 하는 선택도 그리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점점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반도체 업황이 불투명한 상황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미국이 현재 제재하고 있는 내용은 화웨이에서 설계한 반도체를 미국의 기술이나 장비를 활용해서 제작해서 수출할 경우에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화웨이에서 설계한 이라고 하는 문구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직격탄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죠. 다행히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웨이 시스템 반도체 제재 사태가 메모리 반도체까지 번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TSMC의 미국행이 파운드리 업계에 어떤 지각 변동을 가져올지 경제를 말하다가 주시하면서 관련 소식이 있을 때마다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서 지금 오스틴 생산 라인에 대한 투자가 잠정 보류된 상태인데 어서 빨리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오스틴 라인이 증설되거나 아니면 공정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빠른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경제를 말하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